예, 저는 지금 서울 상암동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원래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여 이곳에서 많은 행사가 있는데요. 그 행사의 전반적인 얘기는 나중에 제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박정희 대통령님 기념관 전반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시는 박근영 해설사님을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서 해설을 맡고 있는 박근영이라고 하고요. 오늘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계단 올라가시면서 전시물 해설해 드릴게요. 해설사님, 네. 이곳을 찾아오려면 어떻게 되나요? 주소가 어떻게 되죠? 예, 주소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 북로 386로 6번 치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지하철 6호선 월드컵 경기장역에서 내리셔서 2번 출구로 나오시면 구름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건너시면은 마을버스 08번 이용하시면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역이 있습니다. 네. 주소 한 번 더 일러드릴까요? 주소요? 한 번 더 알려주세요. 네. 자가용 이용하실 때는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로 386이라고 치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지하철 6호선 월드컵 경기장역에서 내리셔서 구름다리가 왼쪽에 있거든요. 그거 건너시면은 마을버스 08번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앞쪽에 있는 요 모형은요, 경부고속도로 그 개통을 기념해서 만든 모형이에요. 1970년 7월 7일 날 경부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작년 7월 7일 날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테이프 보이시는데 저 테이프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커팅하시는 것처럼 해서 같이 사진을 찍으시면 되고요. 많이들 찾으시는, 사진 찍을 때 많이 찾으시는 곳이에요. 포토존이라고 그죠? 네, 맞아요. 나중에 저도 찍어볼게요. 네. 네. 앞에 차가 있네, 근데? 네. 이 앞에 있는 차 왼편에 있는 거는요, 미제 카이저 집 차인데요. 네. 요거를 이용하셔서 이제 경부고속도로 시찰이나 이런 거 다니실 때, 예, 요 차를 많이 이용을 하셨어요. 네네. 지금 보면은 참 차가 좋은 차가 아닌데, 그죠? 네. 그 당시에는 좋은 차였겠죠. 예. 그 뒤에 세단은 무엇인가요? 네. 요거는 벤츠인데요. 요거는 이제 국빈이 오셨을 때 많이 타고 다니시던 차입니다. 대통령께서 타고 다니신 차예요? 네, 맞습니다. 이 집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시찰하시고 순찰하셨던 차다, 그죠? 네, 맞아요. 예, 이제 들어가서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전시실 내부로 이동하실게요. 관람 시간이 되겠네요. 아, 네. 관람 시간이 예,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월요일은 휴관일이네요. 네, 월요일이 휴관일이고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가족들과 많이 찾아주세요. 네, 그리고 정면에 보이는 거는 박정희 대통령 존형인데요. 요거는 1977년도에 찍은 사진을 저희가 확대를 해놓은 겁니다. 이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나이는 환갑이었어요. 61세. 61세? 네, 67년도에? 네, 네. 몇 년 전이지? 원래 2017년이니까. 그러니까 102년 전이죠? 올해가 100, 아니다. 102년 전 아니고. 아, 맞다. 탄생이시고. 아, 네네. 네. 네. 여기는 그 세계은행 경제개발원의 교재로 채택된 요 책인데요. 요 책은 그 박정희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셨던 김정념 회장님께서 쓰신 회고록을 이렇게 영문으로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높이 평가해서 이렇게 번역해서 개발도상국에 배포한 책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네. 개발도상국의 교과서다, 그죠? 그렇죠. 맞아요. 예. 지금 현재도 새마을운동 배우러 많은 나라에서 오시고 계세요. 1994년 세계은행 이사회는 동아시아로부터 교훈이라는 주제의 간단을 개최하고 쭉 나오네요. 네, 네. 이 책 자체가 결론적으로 개발도상국의 교재다. 네. 네, 경제개발 정책에 관한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석학들, 세계 석학들이 바라보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써놓은 것들인데요. 한번 읽어주시죠.
예, 맨 위에는 그 박정희의 역사적 큰 공헌은 그의 뛰어난 지도력 하에 한국을 저개발의 농업국가에서 고도로 성장시켜 공업국가로 변모시킨 것이다. MIT 교수님이시고. 네, 앨리스 암스텐이라는 분이 하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여기 중간쯤에 보시면 리카니오 싱가포르 초대 총리의 말이 있는데요. 아시아에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한 위대한 새 지도자로 일본의 요시다 시게루와 중국의 덩샤오핑 그리고 한국의 박정희를 꼽고 싶다. 박정희는 오직 일에만 집중하고 평가는 훗날의 역사에 맡겼던 지도자이다 라고 평가하셨어요. 예, 그리고 여기는 하버드대 명예교수인 에즈라 보겔은 박정희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한국도 없다. 박정희는 헌신적이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청렴했으며 열심히 일했다. 그는 국가의 일신을 바친 리더였다. 예,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카터 에커트는 박정희는 조국 군대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원대한 비전을 바탕으로 제도적 개혁을 단행하였다. 매우 창의적이며 능률적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세계 스카들이 바라보는 박정희 대통령의 행위라면요? 네, 네. 네, 이제 이쪽을 보시면은요, 저쪽부터 보실게요. 자, 여기는 이제 1961년부터 1979년까지 그 18년 6개월간의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과 대한민국 발전 역사를 연도별로 정리를 해놓은 곳입니다. 네, 일단 여기 케네디 대통령이 있는 사진을 보실게요. 예, 박정희 대통령은 혁명을 하고 나서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을 찾아갔습니다. 왜 혁명을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혁명을 진행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그 당시 우리나라는 미국의 원조를 국가 예산의 52%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에게 계속 원조 해주되 밀가루만 하지 말고 우리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물자를 지원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1962년부터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하였는데요. 과거에는 도심에 공장이 많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단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네. 항구를 끼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공장이 모여 있는 게 좋다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네. 저기 이제 여기 제5대 대통령 취임식 사진 보실게요. 예, 1963년 민정이양을 하면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윤보선 씨를 꺾고 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셨습니다. 네, 그 사진이고요. 그리고 네, 남대문 중수중공식. 네, 남대문 중수중공식 그리고 여기 서울 교회선 개통식, 쌍용 시멘트 공장, 그리고 한일 시멘트 공장. 중공. 네, 그리고 부산 화력발전소 준공식 이런 곳에 참석을 하셨는데요. 이 당시 아무것도 없던 농업국가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요 사진 보시면 서울 춘천 도로 포장공사 준공식까지도 일일이 대통령께서 참석을 하셔가지고 테이프를 끊던 정말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네. 경복선 개통되네. 네, 네, 네. 1965년에는요, 여기 밑에 사진 보시면은요, 네, 한일 회담을 타결하여서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하였고요, 이렇게 월남에 전투병을 파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네. 67년도. 네, 네. 안중근 의상. 예, 동상 이한식 있었고요, 정선성 개통을 하였고요. 예. 그리고 이 사진은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지금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으시는 모습인데요. 지금 있는 그 주민등록증이요, 1968년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생겼고요. 지금의 그 플라스틱 주민등록증과는 달리 예전에 처음에는 코팅지에 있는 네, 주민등록증을 박정희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교부받으시는 모습의 사진이에요. 예, 그래. 그리고 제가 부산 화력발전소 1968년도에 준공하였고요. 그리고 이 왼편에 보면 한국 공군 F-4D 팬덤기 편대 창설 요 사진 있잖아요. 예, 이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을 응징하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1968년도에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를 습격하여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렇게 생각하셨거든요. 네, 월남전에 늪에 빠져있던 미국이 아시아에서 또 하나의 전쟁이 하게 될까봐 전쟁을 준비하는 박 대통령을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전천후 팬덤기 1편대 6대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여기서 박정희 대통령 상용시멘터. 네, 쌍용시멘트 동해공장 시찰하시는 모습의 사진입니다. 이게 1970년대네요. 네, 1970년에는 요 지하철 착공 사진을 보시면은요. 네, 여기요. 예. 1970년에 수도권 지하철 전철 사업을 발표를 하고요. 1971년에 지금 이용하시는 서울 지하철 1호선을 기공하고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신 날인 1974년 8월 15일에 1호선이 개통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1970년은 7월 7일에 아까 앞에서 보신 대로 경부고속도로가 예, 완공된 해이기도 합니다. 70년대에는 또 마포대교가 네, 현재 그 마포대교가 또 예, 건설이 되었고요. 3일 고가도로가 있네요. 네, 청계천의 3일 고가도로도 네, 지금은 없어졌죠. 1971년. 네, 1970년과 71년에는 많은 문화재 보수 및 발굴이 진행된 해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요 사진 보시면 예, 72년이요. 예. 1972년에 남북 공동 성명이 이루어지고 평양 대동강 해관에서 열린 남북 적십자 제1차 본회담의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1973년도에는 그 현재 능동에 있는 네, 요 사진 옆에요. 예. 예, 현재 능동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 네, 어린이 대공원이 개원을 하였고요. 그 밑에 사진인 남해대교, 예. 남해대교는요, 한국 최초의 현수교인 남해대교도 이때 개통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예, 74년도에 이제 고 유경수 여사 국민장의 연결식인데요. 이때 1974년 8월 15일 남산 국립극장에서 광복절 기념사를 하고 계시던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서 조총련의 문세강이 총을 쏩니다. 총알이 연단에 맞아서 박정희 대통령은 몸을 숙여 무사하셨으나 옆에 계시던 유경수 형사가 이렇게 총탄에 맞아 서거하시게 됩니다. 네. 그리고 74년도에 네, 포드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였고요. 네. 오른쪽이 헨리 키신저인가요? 그러네. 키신저. 네. 그리고 1975년도에는 이렇게 여수 화력발전소가 생겼고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어린이회관 개관식에 참석하신 모습인데 약간 얼굴이 어두우시죠. 예, 아무래도 이제 유경수 여사 서거하신 이유라서 요 이후 사진부터는 좀 얼굴이 어두워 보이십니다. 예, 그리고 요 사진은요, 예, 박정희 대통령께서 천호대교 준공식에 참석하신 모습인데요. 예, 지금 이용하시는 천호대로와 천호대교가 1976년도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네. 77년도에. 네, 그리고, 예, 그리고 1977년도에는요, 쌀 4만 섬 수확을 해서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그 쌀의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한 해이기도 합니다. 77년도에. 네네네. 그 작업자들이 했다고요? 네, 그렇죠. 예. 77년도에 무기 화력 시범 현장도 있네요? 네, 그렇죠. 예. 78년도. 예, 78년도에는 지금 현재 광화문에 위치하고 있는 세종문화회관이요. 예, 그때 1978년도에 준공을 하였고요. 예,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신 후에는 여기 보시는 사진과 같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어머니 대신 대통령을 수행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남산 3호터널 개통식에 참석하신 모습이고요. 예, 그리고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은 비명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더 살아계셨다면 우리나라를 확고한 반석에 올려놓으셨을 텐데 너무나 아쉽습니다. 네. 전체 우리 대통령님의 네. 하면 된다, 한강의 기적. 네. 이 자체가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의 모든 업적이라고요. 경부고속도로 새마을운동. 그렇죠. 네. 수출 건설 울산공업단지. 그러니까 1960년대와 70년대 사용했던 구호들을 저희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총 24개 있대. 네. 하면 된다. 네. 기술 입국. 네. 대단합니다. 예, 이 뒤편에 있는 이 영상은요. 예. 예. 이 영상은 박정희 대통령 18년 6개월간의 치적을 이렇게 영상으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약 7분간 상영이 됩니다. 네.
주인공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예, 여기 앉아서 예. 네. 만만한 뉴스를 전하는 대한민국. 우리의 일부한 역사 속에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민족 수용과 번영의 순간이 있습니다. 5천년 고난의 선을 겪고 마침내 풍요의 깊이를 찾았던 그 시절, 한민족의 권력시 가운데 6, 70년대는 지극히 짧은 수준에서 그 짧은 시간 동안 대한민국은 기적처럼 새 역사를 창조했습니다. 의뢰없는 국민 대남이며 조국의 근대화와 급속한 국내 성장을 이룬 확정이 된 집권 10년 인격으로만 한국에서는 그가 일한 새로운 업적을 기록하기에 바빴습니다. 한국 경제의 빠른 성장을 위해 선택한 두 번째 과제는 수출이었습니다. 수출은 국력의 성원하는 힘으로 박 대통령은 수출 산업에 대한 경기무대 조치, 수출 특화 사업 선정은 수출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또 매월 수출 진흥 협회 회의를 직접 주재해 수출을 공유했으며 이를 14년간 단 한 차례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수출 진흥 협회 회의는 한국의 수출 준비에 절대적인 공헌을 하였습니다. (1964년) 박 대통령 수출 지원적 공업화를 국가 기본 정책으로 채택하고 집권 18년 동안 이를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또 1974년에는 방위산업의 기초가되는 중화학 공백 건설을 선언하고 방위산업을 동시에 추진했습니다.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을 연계하여 건설하는 것은 벅찬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분야하는 동국이다라는 박 대통령의 소신하에 우리 군은 1979년 마침내 최신첨단 무기를 제외한 제2세계의 양산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1964년 서독 아우토바를 방문한 이후 박정희 대통령은 고속도로 건설을 제2차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여에 걸친 연구 끝에 1967년 3월 전국 고속도로 착공을 강행합니다. 여론의 반대가 부족한 차, 그리고 기술력이 강한 고속도로 건설에는 숱한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열정과 국민의 노력으로 1970년 7월 마침내 경제성장의 대동력이 경부고속도로 전 구간이 완성됩니다. 이후 주요 고속도로를 잇는 고속도로가 전국 1순환도 시대가 열립니다. 농업 부분에 대한 개발도 강력하게 추진됐습니다. 농촌 부업의 결정을 이루는 박정희 대통령이 장치한 생화운동이었습니다. 근면 자조 축도를 강조한 생화운동은 공동연운동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반하였습니다.
개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노력으로 집권 18년 동안 전국에서는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그 외에도 종합제들과 자체정들 부족 없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완화 등 강력한 정책들을 추진함으로써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 경제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세계 125개국 중 101번째로 변환했던 한국은 박 대통령의 18년 정치가 끝난 1979년 세계 49위 선진국의 문턱까지 성장했습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경제적인 경제 발전을 한방의 기적이라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탁월한 노력은 한국 경제가 이번엔 기적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빈곤의 그늘에서 벗어나 풍요와 번영의 새 역사를 창조한 박정희 대통령. 우리가 사는 동안은 그가 후손에게 약속한 그래서 국민과 함께 땅을 이루었던 찬란한 미래의 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안쪽으로 이동하실게요. 오늘 업적을 보게 되면 보면 볼수록 머리가 숙여집니다. 네. 자, 여기부터는 이제 5.16 혁명관 군사혁명 전시실인데요. 요 도표 잠깐 보시고 가실게요. 예. 대한민국이 이제 이때만 해도 정치와 사회적으로 혼란과 불안의 연속이었거든요. 국민 경제는 이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최빈국의 신세를 면치 못할 때였습니다. 일본이 3,000달러였을 때, 우리는. 네. 예. 그래야? 예, 84. 예. 미국이 2,900달러였을 때였구나. 네, 북한보다도 못 산 때였습니다. 네. 북한이 125달러고. 네. 우리 한국이 84달러. 예. 그래서 이 5.16 혁명은 이런 대한민국을 근대적인 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국의 혁명이었습니다. 네. 네. 이 사진은 보시면은요, 이 사진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시절에, 일본 군인과 강제로 끌려간 노역자의 모습이고요. 그 옆에 사진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탈하기 위해서 세웠던 동양 척식 주식회사입니다. 해방 후 산업은행으로 쓰이다가 지금은 을지로입구에 롯데호텔이 들어서 있습니다. 네. 여기 탱크가 옆에 있는데요. 네, 6.25 사변 때 사진이에요. 저 뒤로 보면은 보이는 게 남대문의 모습이고요. 네, 이 탱크는 소련제 T-34 북한군 탱크입니다. 당시 남한에는 이런 탱크가 없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학생운동 사진을 좀 보실게요. 네, 당시 3.15 부정선거에 항거한 4.19 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의 붕괴와 이어진 민주당 정권의 무능으로 사회적 혼란이 극도에 달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쭉 보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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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 당시 정치 깡패의 극심해가지고요. 혁명 후 군인들이 서울 시내에서 조리를 돌렸는데요. 이 맨 앞에 보이는 사람이 이정재 씨입니다. 예, 야인시대 영화나 소설에 나오는 경기도 이천 씨름군 출신이죠. 예, 이 어린이들은요, 거지가 아닙니다. 이들 중에는 저희 할머니도 계시고 할아버지도 계실 거예요. 저도 이랬어요. 아, 그러셨어요? 60년 초니까. 네네. 제가 60년생이니까 제 나이 비슷하잖아요. 네. 저나 제 바로 위에 형 누나.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60년대 상황이 이랬습니다. 네, 이 어린이들이 이제 냄비를 가지고 이렇게 학교에 가면은 밀가루하고 옥수수 가루를 배급해줘서 가족과 함께 집에 가서 끓여 먹었다고 합니다. 예. 저도 밀가루 배급을 받았습니다. 네. 네. 여기 이 사진은 이제 5.16 혁명 때 모습의 사진이고요.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서 네. 5.16 혁명은 민주혁명과 근대의 혁명이었다, 그죠? 네, 구국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네, 기자회견하는 김종필 중앙정보부장 모습이고요.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주재하는 박정희 의장의 모습입니다. 네.
이 사진은 정권 이양에 대한 박정희 의장의 발표하는 모습의 사진이고요. 그리고 혁명 공약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 혁명 공약은 이제 군대 가신 분들은 다 외웠던 건데요. 자, 1번이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예, 이렇게고요. 다 읽어요. 네, 제가 읽을게요. 네.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3.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 정의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정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4.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 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5. 민족적 수건인 국토 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6. 군인에 대해서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 또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민간,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을 조속히 성취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굳건한 토대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는 몸과 마음을 바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라는 혁명 공약이었습니다. 네. 자, 이쪽에 보이시는 이 책은요, 1963년 박정희 대통령이 쓰신 책입니다. 가난은 나의 스승이요 은인이다. 가난을 물리치기 위해 혁명을 했고 가난을 물리치기 위해 자신의 일생을 바치겠다고 약속했으며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